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자,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뭐 어쩌라고요? 예?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온 내용이 있는데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신규 분양 할인은 투자하신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분양 계약에 앞서 가계약의 중요성. 자, 뭔가 문제가 있다 느낄 수 있겠죠?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허준여,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러네. 허준여 유튜브를 보고 연락하게 됐대요. 예. 서울 광진구 아파트 분양을 어머니가 이미 가계약을 했대요. 가계약. 분양에서는 가계약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가계약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계약의 정의를 한번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부동산 거래나 임차 등을 할 때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말해요. 다만 정확하게 계약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차후에 분쟁 소지가 높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 한마디로 가계약은 찜하기 위한 걸 놓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계약이 정계약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짧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목적물을 특정할 때 무슨 아파트, 무슨 동, 무슨 호라고 쓰는 거, 작성하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하는 거, 그리고 매매대금 가격 말씀하는 거예요. 매매대금, 그 중도금, 잔금 일정 등을 지급에 대한 대항을 협의하고 얘기할 때. 예? 자, 그리고 가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 위약금 몰치나 배상한다는 합의 등이 있을 때, 이런 게 굉장히 정계약이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가계약인지 알았는데 정계약이 됐는지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나 가계약했는데 꼭 기억하세요. 이건 가계약 아닙니다. 예? 우리가 얘기하는 가계약은 이제 좀 해지도 되고 돈 돌려받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분양에서는 가계약이 없다고 알고 있음. 그렇죠. 왜? 계약하면 계약하는 거고 말면 많은 거지. 근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있죠? 요 부분도 분양계약서 포함되는 거니까 작성하거나 그게 작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목적물 몇 호 몇 호 지정, 이런 부분도 집에 와 보니까는 아니다, 돈 돌려주세요, 돌려주지 않는 경우 많다는 거, 이 부분 기억하세요. 이 부분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연에 의한 그 의뢰인 내용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의뢰인이 땡땡 아파트를 계약한 후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머니가, 이 의뢰는 어머니예요. 가계약한 부분에서는 잘못된 점은 인지했대요. 예, 인지한 거예요. 저희한테 오기 전에 인지 먼저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의뢰인이 그냥 상담사 설명을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할까? 라고 진행할까 고민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뢰인은 부동산 쪽은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모르겠대요. 이거는 아마 의뢰인만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대부분 대다수일 거예요. 왜? 투자를 왔다 갔다 많이 해본 사람 외에는 누가 알겠어요? 모르죠. 또 부동산이 굉장히 종류들이 많고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의뢰인은 부모님 노후자금, 본인 의뢰인 결혼자금까지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재산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을 바짝 쓸 수밖에 없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과감하게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이제 분석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총 분양금의 10%가 계약금에 치잖아요. 여기에 못 미치는 100만원 또는 500만원 또는 5% 주고 계약을 했어요. 다 이제 10% 채우지 않고 법적으로 나머지 차익을 채워서, 계약금 10% 채워서 해야지만이 분양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하세요. 참고로 이런 위기 상황에 직면한 구독자는 꼭 저희한테 연락을 줘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저희한테 도움을 못 받았는지 이것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어서 해볼게요. 땡땡 아파트 분석은 볼 것도 없었다. 이게 뭔 말인가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이 밥만 먹고 하는 일이요. 부동산 분양 분석, 부동산 가치 분석, 투자 분석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석을 하느냐 짧게 말씀드릴게요. 입지 분석, 황금성 분석, 나중에 매매나 뭐 전매나 이런 부분, 상권 분석, 리스크 분석, 얼마나 위험한지, 입지원 분석, 분양 가격 분석 등 엄청나게 분석을 많이 하는데, 예? 그런데 의뢰인은 분양 분석은 분석을 할 게 없어요. 다른 컨설팅 해줬어요, 저희가. 예? 분명한 건 의뢰인은 정말 위험에 처할 뻔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의뢰인이, 어머니가 계약형 아파트는요, 일반 분양 아파트가 아니라 지역주택 아파트예요. 땅 매입도 전혀 안 됐고 아직 일부분 돼 있고 시공사 선정도 안 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예? 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은 좀 적게 들었을 거예요. 그 아파트 붐이 있을 때는 엄청나게 들어봤을 거예요. 지역주택조합. 자, 그러면은 여기 비리가 어떤 비리가 생겼을까요? 이 의뢰인권을 말씀드릴게요. 조합으로 모아서 이 계약금으로 뜯은 돈, 저는 계약금 뜯은 돈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돈 가지고 땅 구입하는데, 땅 매입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업무 대행비라 해가지고 이 지역주택을 운영하고 대행해주는 회사예요. 법인카드처럼 물수 펑펑 사용한 거예요. 대표적 예가 상계동 지역주택조합이에요. 여기가 대단지였어요. 2000세대가 넘어요. 2000세대 초반인데 여기 아마 1000세대 가까이, 1000세대가 조금 넘나? 조합 분양 완료가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었었는데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임원들이 횡령 사기죄로 구속됐어요. 뻔하죠. 이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업무 대행사 대표가 문제였어요. 처음부터 이거는 남의 돈이니까 부지 매입 안 하는 거예요. 예? 찔끔찔끔 조금 하고 대부분 운영비로 해더라도 쓰더라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법적으로요. 근데 얘가 이 돈 가지고 딴 데 쓰고 어디 뭐 투자해놓고 이 고액돈 가지고 이래서 사단이 난 거거든요. 응? 그래서 의뢰인은 분양 계획을 포기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 계약금 일부러 걸었던 3천만 원 뜯기는 걸로 만족했는데 지금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자, 여러분도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고 저는 앞으로 상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을 알기 쉽게 계속해서 올려드려서 좋은 영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